교과서 39쪽 급수단원 8점 문제 13번, 14번, 15번 먼저 보겠습니다. 13번은 쌤이 교실에서 풀어줬던 거랑 달리 희용이가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줘서 그것도 알려주긴 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 중에서도 접선의 위치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서 기본사항 하나 더 쓰고 갑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서 기본적으로 접선에 관한 내용,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할 때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판별식을 써서도 하지만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수직거리를 뜻해요. 그때 이 거리 D와 반지름이 같다 라고 하는 걸 기본식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때 사용해야 하는 공식,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x1, y1이다. 그리고 이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식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써요. 그때 거리 D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자, 요 점을 여기다가 슉 대입해요. 대입하면 ax1,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는 거. 요거 원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투에서 기억이 잘 안 나면 이게 수원이었나? 어쨌든 복습 꼭 해둬야 되고, 요 거리 공식도 알아둬야지 돼요. 자, 그럼 볼래요.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분의 1의 n제곱이다.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은 4분의 1 n제곱 아니야. 왜? 제곱해서 4분의 1 n제곱 루트 한번 씌웠어야 돼. 반지름은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자, 이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사분면과 지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 0이라고 했다. 이 아이가 지나는 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an, 0을 지나는 직선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n 플러스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a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고 an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an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 성질 사용할게요. 자, 직선 다시 바꿔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an은 0이다. 자, 한 번 더 쓰면 중심은 0,0이었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곱셈 공식 써주면, 이런 색깔이 왜 안 나오지? 이런, 그냥 이걸로 갈래요. 곱셈 공식 써주면 x 앞에 개수 1 제곱 나오네요. y 앞에 개수 1, 그리고 원점 대입 절대값 하면 빵 더하기 빵 마이너스 an은 얼마다? 반지름 2분의 1의 n제곱. 자, 그러면 정리하면 절대값 an은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자, 이때 n이 1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 1사분면을 지나려면 a는 양수여야 돼. 그래서 a는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쌤이 잘못 눌러 지워졌어요. 앞에 개수 1 있어요. 그래서 a제곱 1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원점 대입 빵 더하기 빵 마이너스 an은 반지름 어디 갔니? 2분의 1 n제곱과 같다. 따라서 an의 절대값은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인데,
문제에서 1사분면을 지나는 접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1사분면을 지나려면 AN은 양수여야 되니까 AN은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급수의 합을 구하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까지 합은 1-2분의 1분의 첫째 항 n에다 1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니까 2분의 루트 2. 분자 분모에 2 곱했더니 루트 2로 수렴한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노. 자,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색깔 하나 바꿔볼까요? 자, 14번. 이거 큰 힌트 줘서 등비 수열. 첫째 항은 A, 공비는 R 할래요.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 함은 첫째 항 A, AR 제곱 땡땡땡 등비급수 공식에서 1-r분의 a예요. 그 자식이 2예요. 자,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이식 제곱 아니야. 지금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 a제곱 r제곱 a제곱 r 4제곱 앞항에서 점점점 얼마씩 곱하냐면 r제곱씩 곱하고 있어요. 그래서 1-r제곱분의 a제곱은 얼마다? 3분의 4이다. 자, 살짝 조정해 볼게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1-r, 1 플러스 r 할 거고 이 중에서 a 찢어 가졌다라고 할래. 찢어 가졌다라고 하면 자, 아까 주어졌던 애 얘가 얼마였냐면 2였어. 는 3분의 4이다가 되고요. 따라서 1 플러스 r분의 a는 3분의 2이다가 됩니다. 자, 이 식과 요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립방정식은 쉬워서 선생님 생략해요. a는 1이 나오고요. r은 2분의 1이 나와요. 자, 구하는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인데 얘는 a 세제곱 r 세제곱으로 가니까 1-r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다. 자, 방금 구했을 때 r은 2분의 1, a는 1이 나왔으니까 1-8분의 1분의 a는 1 이거 계산해주면 7분의 8이다가 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쌤이 이제 이거는 너희들 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서 쌤이 수행평가 물론 수행평가가 어렵게 하는 건 아니야. 활동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리합계 복리라는 개념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복리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먼저 조금 쉽게 복리를 설명해 볼게요. 우선 어디 보려고 하냐면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10% 이익을 내는 시기에 관해서 이 복리 이자 또는 이익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한 번 더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져. 복리 이자에 관해서 보려고 해요. 자, 10이라고 쓰면 나중에 규칙성 찾기가 어려워서 원금이 A다 라고 하고 이익은 이자는 10%이다. 자, 10% 백분율이지. 100분, 그러니까 100분의 10, 0.1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이게 R인데 이게 공비하고는 달라? 이율이야. 자, 그럼 볼게요. 1년 후 이때 복리가 어려운 이유가 덧셈과 곱셈이 동시에 있어서 그런 거고 원금이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복리라고 하는 거야. 자, 1년 후입니다. 원금 A와 이 식을 알아시기 금방 쉬워져. 플러스 이자 또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은 A의 10%예요. 공통인수로 A가 있네. A를 묶었더니 1
더하기 0.1. 물론 1.1이긴 한데 너희들한테 덧셈의 원리 살린 거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덧셈으로 한 거야. 그랬더니 A 곱하기 1.1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 2년 후. 복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처음엔 A였어. 근데 1년이 지났잖아.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 A 곱하기 1.1이 된 거야. 얘가 다시 원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중복된다 라고 해서 복리라고 해요. A 곱하기 1.1이고요. 플러스 원금이 A 곱하기 1.1이었고 거기에 다시 0.1이 붙어서 이거 전체가 이자야. 공통인수가 있어요. 공통인수가 A 곱하기 1.1이고요. 그러면 다 빼갔으니까 1 남았어요. 더하기 0.1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쓰니까 A 곱하기 1.1 곱하기 1.1 어머? 1.1이 두 개 있네? 1.1의 제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핵심은 다 나왔어요. 지금 이자를 주는 방식이 첫 항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곱했던 것에서 다시 원금이 이자에 붙은 것에 이자가 되면서 1년에는 A 곱하기 1.1, 2년에는 A 곱하기 1.1의 제곱이야. 나 그럼 뭔 줄 알겠어. 그러면 N년 후는 A 곱하기 1.1의 N제곱이다. 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공비가 1.1인 등비 수열이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0% 이익을 내면 실제로 계산은 곱하기 1.1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복리의 계산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복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잘 따라가야 돼. 자, 먼저 매년째 기금을 조성해서 10%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에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기금과 이익을 합한 A 곱하기 1.1이라는 거야. 그 금액에 다시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는 장학금이야. 자, 그러면 A1은 12억 원에 다시 매년 초 기금에서 이익을 냈어. 기금과 이익을 합했어. 기금과 이익을 합했을 때 복리 계산하는 방법은 공비가 1.1이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1.1 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12억 원을 운용해서 이익을 냈고 그 중에 몇 퍼센트를 20%를 장학금으로 줬다. 20%면 좀 이따 나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분수로 계산하려고 그래. 그러면 20%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이에요. 이게 첫째 항이에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추론 문제들은 중간에 계산하지 마.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나중에 봐. 분수라면 약분 샥 돼요. 자, A2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A2가 엄청 헷갈려. 잘 생각해야 돼. A2는 먼저 내가 이만큼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어.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어야 돼. 남은 금액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5분의 1을 줘버렸으니까 5분의 4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남은 기금을 지금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다시 10% 이익을 낼 거야. 자, 10% 이익 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0% 이익 내면 자, 10% 이익을 내면은 1.1 곱하는 거다. 10% 이익은 이익만이 아니라 10% 이익 플러스 거기에 원래 있던 원금까지 같이 한 복리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나 금액이 실제로 굴려서 돈이 이만큼이 됐어.
근데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 문제에서는 다시 남은 금액에 이익을 불린 다음에 그 중에 다시 또 얼마를 5분의 1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공비 보여. 첫 장에서 둘 장으로 갈 때 달라지는 애가 뭔가 봤더니 공비는 원래 있던 거에 5분의 1이 5분의 4가 없어요. 5분의 4, 12, 12 똑같아. 1.1, 1.1 똑같아. 5분의 1 똑같아. 5분의 4 곱하기 1.1, 1.1 대신에 10분의 1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약분해서 갈래요. 2, 5, 그러면 5, 25분의 22가 공비입니다. 자, 첫 땅은 아까 했었잖아. 이거 12 곱하기 1.1 곱하기 5분의 1이 첫 항이었던 거야. 따라서 급수의 합은 장학금의 합은 1 마이너스 25분의 20분의 첫째 항 12 곱하기 10분의 11 곱하기 5분의 1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약분하고 계산은 선생님 생략할게요. 열심히 계산하면 이게 또 의외로 6분의 132가 나와. 6분의 132가 나오고요. 어머,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까요? 약분이 돼서 22억 원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